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다 다 안다 종합사회 오강수입니다. 오늘은 3단은 자연으로 떠나는 여행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산지로 떠나는 여행, 산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두 번째는 해안으로 떠나는 여행, 해안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나라의 매력적인 자연경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산지로 떠나는 여행 단원을 학습하겠습니다. 이 단원의 학습 목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산지 지형의 형성 원인과 특징을 알 수 있고, 그 지역 주민의 생활 모습을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그 산이 어떻게 형성되느냐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림은 잘 못 그렸습니다만은, 자, 지금 이 산지가 형성되는 것은 첫째 지구 내부 에너지입니다. 지구 내부 에너지가 나옵니다. 나와서 지각을 돌아다니다가 마그마를 자극을 합니다. 그러면은 폭발을 해서 마그마가 얇은 지층, 지각을 뚫고 나와서 폭발을 하가 큰 화산을 만들겠죠. 화산. 그 다음에는 또 지구 내부 에너지가 또 땅을 흔들어 지진을 일으키기도 하죠.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면서 또 이 지형이 변화합니다. 그 다음에는 지구 내부 에너지가 이 땅을 들어 올리죠. 이걸 융기라고 합니다. 융기. 그럼 땅이 푹 솟아납니다. 다음에는 땅이 꺼져버립니다. 이걸 침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구 내부에서 어떤 에너지가 발생을 해서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일어나고 또 땅이 솟아난 융기가 일어나고 땅이 꺼지는 침광이 일어납니다. 이런 지각 변동을 우리는 지구 내부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진, 화산, 융기, 침광은 지구 내부 에너지에 의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내부 에너지로서 지형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지구의 외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겠습니다. 이건 지구 외부에 보면은 이 태양이 있죠. 에너지 원천인 태양이 있습니다. 강렬하게 태양이 내리쬐입니다. 그러면은 이 바다에 증발되겠죠. 선풍이 증발되면서 바람이 붑니다. 바람에 의해서 구름이 형성되죠. 자, 구름이 형성되면은 비가 내립니다. 이게 지구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상적인 일이죠. 바람 불고 비 오고입니다. 이게 다 태양 때문이죠. 그래서 비가 내고 바람이 불면 어디에 됩니까? 그렇죠. 바로 이 높고 험한 이 부분, 뾰족한 부분, 그냥 연약한 부분은 비나 바람에 의해서 깎이겠죠. 깎이는 걸 침식이랍니다. 그래서 깎여서 침식이 되면은 깎인 게 운반되겠죠. 저 낮은 곳으로 운반됩니다. 운반되면은 낮은 곳이 어떻게 돼요? 여기에 쌓이겠죠. 이걸 퇴적이라죠. 그래서 침식, 운반, 퇴적 작용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지구의 외부의 에너지 때문이죠. 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람이 불어오면 거기서 깎이는 걸 풍화랍니다. 또 풍화가 되어서 운반되고 퇴적됩니다. 여기도 풍화나 침식이 되어서 운반되고 여기 또 퇴적되죠. 그래서 침식, 운반, 퇴적, 풍화 이런 것들은 다 지구 외부 에너지 때문입니다. 이래서 우리 지형이 변화하는 거죠. 지구 내부 에너지로 확 터졌다 큰 화산 터져가 산 만들었다가 또 비바람에 의해서 깎여가지고 또 모양을 변화시킵니다. 자, 여러분, 지구 내부 에너지는 단기간에 큰 지형 변화입니다. 화산 쾅 터지고 지진 팍 나면은 단기간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죠. 반면에 지구 외부 에너지에 의한 변화는 침식, 운반 이거는 뭐죠? 아주 장기간, 수만 년이 걸리겠죠. 장기간에 그것도 작은 지형 변화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눈으로 지형 변화를 감지하기 어렵죠. 화산 일어나면은 당장 우리가 볼 수 있지만은 이 지구 외부 에너지로 지형 변화는 우리 살아있을 때는 큰 변화가 눈으로 확인하기는 어려울 만큼 장기간 작은 지형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산지의 형성 요인을 공부를 했고, 이번에는 형성 시기에 따른 산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리 우선 지질 시대 중에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되죠. 지금이 신생대입니다. 그죠? 자, 이 아주 먼 옛날 고생대 때 화산이 펑 폭발했어요. 자, 화산은 지구 내부 에너지입니까? 지구 외부 에너지입니까? 그렇죠. 지구 내부 에너지예요.
이 화산은 지구 내부 에너지는 단기간 큰 지형 변화죠. 그래서 내적 지형에 화산이 나면 이런 높고 험준한 큰 지형이 하나 형성돼요. 그런데 이때 고생대 때 이게 만들어졌죠. 그러면 이게 엄청난 시간, 그죠? 수억 년이 걸치면서 지금 신생대에 도달했어요. 이때 이 산의 모습은 아직도 이런 모습일까요? 아니죠. 이런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왜? 그렇죠. 외적 작용인 침식, 운반, 퇴적, 장기간에 이 산이 깎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낮고 구릉성 산으로 변화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의 산이 현재 우리 눈에 현재 이런 모양의 산들은 대부분 이때 만들어진 고생대 때 만들어진 산입니다. 그래서 뭐 이따 했으면 고기 조산대라고 합니다. 고생대 시기에 만들어졌다. 고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다음은 신생대 때 이때 화산 터졌어요. 고생대 때 화산이 일어난 산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이런 모습이지만은 신생대 때 최근에 화산 폭발이 났어요. 그러면은 이 산의 모습은 뭐죠? 아직도 이런 모습이죠. 그래서 현재 우리 산은 이 두 가지 모습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산을 나누어 봅니다. 자, 현재 요 산을 고기조산대랍니다. 이 산은 만들어졌는지 오래됐죠. 이때 만들어진 산 아닙니까? 만들어진 지 오래돼 가지고 낮고 구릉성이고, 그리고 이 땅 속에 있던 것들이 다 식어버렸겠죠. 그래서 이 지각이 안정돼 있는 땅입니다. 반면에 지금 막 만들어졌어요. 지금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어. 그러면은 이 땅 속은 아직 뜨겁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이 신생대 시기에 만들어졌다 해서 신기조산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산은 아직 땅 속이 뜨겁죠. 땅 속이 뜨겁다는 말은 여기 화사해라든지 지각이 지진 활동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불안정한 지각이라는 겁니다. 땅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신생대 시기에 만들어진 신기 습곡산지의 분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신생대 시기에 만들어진 이 신기 습곡산지는 대체로 이 신기조산대와 일치하죠. 그걸 신기조산대랍니다. 그 신기조산대는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와 태평양을 둘러싼 환태평양 조산대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지금 신기조산대이기 때문에 신생대 시기이기 때문에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아직 땅속이 불안하죠. 지진 활산 활동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지역과 일치합니다. 자, 그러면은 신기조산대 신기습곡산지에 속하는 산맥 이름을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1번 산맥이 뭐죠? 그렇죠. 아틀라스 산맥. 2번이 이탈리아 북쪽, 그죠? 알프스 산맥. 3번이 인도 북쪽 히말라야 산맥. 그 다음에 4번이 미국 서부 로키 산맥이죠. 자, 여기 남아메리카 지역의 바로 안데스 산맥입니다. 그래서 이 5개 산맥의 특징이 뭐죠? 그렇죠. 신기습곡산지죠. 신기.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형성 시기가 짧다. 높고 험준하다. 아직도 땅이 덜 식어서 지각이 불안정하다. 화산 지진 활동이 아직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신기습곡산지였습니다. 다음은 고기습곡산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고기습곡산지는 여기저기 조금 주로 구대륙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1번에 한번 보겠습니다. 스칸디나비아 반도, 여기에 있는 산맥, 스칸디나비아 산맥입니다. 2번, 그렇죠. 유럽과 시베리아의 경계, 우랄 산맥이죠. 3번,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트라켄즈버그 산맥. 4번이 호주의 그 동부, 그레이트 디바이딩 산맥. 그 다음, 여기가 미국의 동부, 바로 애팔레치아 산맥입니다. 이런 산맥들은 특징이 고기습곡산지죠. 고생대 시기. 아주 옛날에 만들어져서 지금은 땅이 비교적 깎여가지고 형성 시기가 오래되기 때문에 낮고 구릉이죠. 그래서 지각이 비교적 안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신기습곡산지와 고기습곡산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은 이런 산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산지에 좋은 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먼저 단점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산지는 해발 고도가 높아요. 그래서 기온이 불리합니다. 그리고 올라가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리고 또 경사진 지형으로 교통, 농업도 불리합니다. 또 거주 공간이 부족하죠. 집 지을 공간은 뭐 겨우 나올지 몰라도 여러분들 축구장 같은 이런 넓은 이런 운동장 건설은 좀 불리합니다. 자, 다음은 산지의 장점입니다. 뭐 지하 자원이 풍부하겠죠. 또 산림 자원이 풍부합니다. 거기에 뭐 산삼이 많으면 좋죠. 그 다음 외부 방어에 유리하겠죠. 또 아름다운 자연환경, 공기 좋습니다. 그리고 또 관광산업이 또 발전하겠죠. 이런 것은 장점이죠. 자, 예를 들어서 볼로베이 포토시입니다. 여기는 지하 자원이 풍부하여 산지이지만은 거의 해발 고도가 6,000m 되는 산지입니다. 광산 개발. 그 다음에 여기는 스위스 산지죠. 알프스 산맥 관광지로 활용합니다. 그 다음 여기가 안데스 산맥이죠. 페루의 마추픽추 고대 문명이 발달했죠. 이와 같이 산지는 이렇게 관광자원을 활용할 수도 있고 지하자원을 활용할 수도 있다는 좋은 점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자, 다음 산지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열대 고산기후 지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열대지방은 덥지요. 그래서 평지에는 살기 힘듭니다. 그래서 산 높은 곳에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대 고산이라고 합니다. 열대 지역의 산 높은 곳은 기후가 좋아요. 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붉게 표시되어 있는 이 네 개가 이 열대 고산 도시입니다. 즉, 산 높은 곳에 사람들이 살아서 도시가 형성됐다는 거예요. 이런 곳에 왜 산 높은 곳에 사람이 사느냐? 열대지방은 고도, 땅이 너무 더워요. 온도 30도 돼요. 더우면 못 살아요. 그런데 고도가 높으면 산 올라갈수록 기후가 낮아지죠. 일반적으로 100m 올라가면 약 0.5도가 낮아진다고 보면은 여기에 있는 도시들은 거의 해발 3,000m 이상입니다. 그러면 해발 3,000m는 몇 도예요? 자, 지금 열대지방 평지가 30도, 해발 3,000m, 100m 올라가는데 약 0.5도가 낮아진다고 하면은 15도가 낮아지죠. 그러면은 이 고산 지역은 15도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봄이죠. 그래서 상춘 기후로 갑니다. 늘 봄춘자, 늘 봄 같은 기후다. 그래서 열대 고산 지역은 기후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고산 도시가 형성됐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안데스 산지에 주로 고산 도시가 발달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에는 또 그 증거가 고대 문명이 발달하죠. 잉카 문명, 마야 문명, 아스텍 문명. 그래서 이 고대 문명이 발달할 만큼 일찍부터 여기에는 사람이 살았다는 겁니다. 자, 대표적으로 열대 고산 도시는 멕시코 시티입니다. 자, 여기가 바로 콜롬비아의 보고타입니다. 자, 그 다음이 여기는 에콰도르의 키토라는 도시입니다. 요거는 볼리비아의 광산 도시 포토시입니다. 요 멕시코 시티, 포토시, 키토, 보고타. 모두 해발 고도 높은 곳에 위치한 대표적인 고산 도시들입니다. 왜 여기에 이와 같이 도시가 형성되느냐? 바로 늘 봄 같은 기후, 상춘 기후죠. 기후가 좋기 때문입니다. 자,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형성 시기에 따른 산지를 배웠죠. 산은 신기습국 산지와 고기습국 산지로 나눴죠. 신기습국 산지는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신생대시기에 만들어졌고 고기습국 산지는 오래됐습니다. 고생대시기에 만들어졌습니다. 특징은 신기는 높고 험준하고 지각이 불안정합니다. 하산 지진 활동이 일어날 확률이 많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게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 그리고 환태평양 조산대였죠. 그다음 고기습국 산지는 낮고 구릉성입니다. 침식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지각이 비교적 또 오래됐기 때문에 안정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산맥은 신기는 알프스, 히말라야, 안데스, 로키 산맥 뭐 이런 산맥이 있었습니다. 고기습국 산지는 우랄 산맥, 아팔레치아 산맥, 그레이트 디바이딩 산맥 이런 산맥들이 있었죠. 잘 구분해 두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산지 지역의 주민 생활입니다. 자, 산지 지역은 지형과 기후 환경이 제약이 많죠. 그래서 인간 거주에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름에 서늘한 기후 지역을 이용해서 때론 고랭지 농업, 유목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 환경을 활용해서 관광산업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와 같이 대표적인 이 안데스 산지 지역이죠. 고산도시 우리가 배웠습니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1번 지형 형성의 외적 에너지 두 개만 쓰시오. 외적 에너지입니다. 바로 침식, 퇴적, 운반, 풍화 이런 게 있었죠. 2번 높고 험준한 산맥들이 속하는 조산대는 그렇죠. 신기조산대입니다. 신기조산대. 그다음 3번 고기조산대에 속해 있는 산맥 두 가지만 써라. 그렇죠. 우랄산맥, 애플레치아 산맥, 그레이트 디바이딩 산맥 이런 게 있었습니다. 신기조산대에 속해 있는 산맥 두 개는 히말라야 산맥, 알프스 산맥, 로키 산맥, 안데스 산맥 등이 있었습니다. 자, 5번 열대 고산기후로 고산도시가 발달한 산맥은 그렇죠. 안데스 산맥이었습니다. 포토시, 키토, 보고타 이런 게 있었죠. 자, 6번 포토시, 키토, 보고타 공통점은 그렇죠. 안데스 산지에 있는 고산도시라는 겁니다. 고산도시. 자, 이상으로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해안지형으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들어라. 들을 땐 의견 없이 듣기만 해라. 자, 우리 사람은 자기 말은 잘해요. 자기 말은 잘하지만은 남의 말은 듣기 싫어합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님의 말씀이나 학교에서 선생님, 친구들에게 그죠? 그리고 특히 토론할 때 이때 남의 얘기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말을 전달하려고 하는지 똑바로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경청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들을 때는 의견 없이 잘 경청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